손병희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 여야가 주말 철도 파업에 대한 해법을 철도 산업 발전 소위를 구성해서 찾기로 했단다. 그래서 철도 노조가 오늘 중 파업을 풀 수도 있단다. 명확히 하자. 철도 파업은 민영화를 막기 위한 파업이었고 노동자, 시민들의 엄청난 지지와 호응 속에서 함께 이루어진 커다란 저항이었다. 아직 수서발 KTX 법인 면허는 취소되지 않았고 박근혜 정권이 물러설 기미는 좀처럼 보이지 않는다. 국회에서 그냥 소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한다는 합의일 뿐이다. 근데 언론에서는 벌써부터 노동자들에게 파업 철회하라는 엄청난 여론조를 진행 중이고 경찰은 철도 노조 지도부를 즉시 체포하겠다고 협박 중이다. 철도를 못 막으면 수도, 전기, 의료 등 우리 사회 공공영역 전반에 민영화를 막지 못할 것이라는 공포는 여전하다. 철도 노조가 어떤 선택을 하든 비판할 생각은 없다. 힘든 결정과 커다란 투쟁이었다. 하지만 우리 삶은 어떤가? 우리는 아직 안녕한가? 우리가 모이는 것을 저들은 두려워할 뿐이다. 아직 우리는 안녕하지 못하다. 이 사항은 여야 합의, 파업 철회 등의 기사가 나온 직후인 오늘 쌍용차 해고자 고동민 동지가 올린 트윗입니다. 좋은 음악을 찾고 계십니까? LP 소리는 어떠세요?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에서 좋아하는 뮤지션의 음악과 추억을 간직해보세요. CD, LP, DVD 등을 항시 40에서 50% 할인된 가격으로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중고 음반 전문 쇼핑몰 뮤키. 포털 검색창에 뮤키를 검색하세요.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안녕들 못하시죠? 네, 저도 그렇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저는 여러분의 조합원 소리지기 노래꾼 손병휘입니다. 철도노조 파업 관련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계속됨이라고 브리핑이 나왔군요. 핑플님께서 올려주신 브리핑 내용을 보면요. 11시 정각에 새누리당, 민주당, 철도노조는 국토교통위 산하의 철도 발전 소위를 여야 동수로 구성하여 이 얘기는 오늘 뉴스에서 들으셨을 테고요. 철도노조는 이를 환영하고 내부 절차에 따라 의견을 수렴하며 노사 실무교섭은 계속 진행하기로 했고 민주노총은 12시에 긴급 투쟁본부 대표자 회의 소집하여 내부 논의를 진행할 예정이고요. 철도노조 파업 철회 여부와 관계없이 민주노총 총파업 투쟁은 변함없이 지속해 나갈 것이고 민주노총과 공공운수연맹, 철도노조는 오늘 중 내부 논의 절차를 거친 후 기자회견을 통하여 공식적인 입장을 발표할 거라고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 좀 기다려봐야 되겠군요. 지난주 금요일에 저도 역시 시청 광장으로 갔습니다. 서울광장. 4시 좀 넘어서 도착을 했는데 어차피 뭡니까? 시청역은 매우 북적거릴 것 같아서 어떻게 할까 하다가 버스를 탔습니다. 버스. 예. 토요일에 이제 시내로 오후에 들어가는 그런 차표는 그리 이제 붐비지 않으니까 버스를 탔죠. 그래서 을지로 입구 바로 전 정류장에서 내렸습니다. 그리고 걸어갔죠. 걸어갔는데 지하도로를 이렇게 갔는데 깜짝 놀랐습니다. 시청 을지로 입구역에서 시청 광장 밑으로 이렇게 딱 지하도를 통해서 걸어가고 있는데 두 줄로 이렇게 이루어진 행렬이 실내에 꽉 차 있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남자 화장실 줄이었습니다. 으아, 인파를 짐작할 수 있었죠. 역시 올라가니까 비록 스케이트장이 있다 하더라도 서울시청 광장을 꽉 채우고 다른 골목은 물론이고 차도를 점거할 수밖에 없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시청 앞을 지나가는 모든 도로가 꽉 막히게 된 것이었죠.
그리고 경찰들은 골목 안쪽에 이렇게 바리케이드를 쳐놓고 있었고요. 춥긴 정말 추웠습니다. 완전 무장을 하고 갔는데도 떨리더라고요. 예. 그러나 그 추운 만큼 뭐라 그러나 연단에 올라온 연사들은 그만큼 날이 더 서 있었고 분노로 가득 찬 그런 외침이었습니다. 민주노총 철도 노동자, 철도 노조원들을 주축으로 한 민주노총 분들 많이 나오셨고요. 조끼를 입거나 아니면은 뭐 머리띠를 하거나 그래서 쉽게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무리지어서 다니시죠. 예, 이 노동자들의 그 집단성, 현장 노동자들은 혼자서는 일을 할 수 없기 때문에 네, 그렇게 조직력이 80년대, 90년대 초중반만 하더라도 학생들이 가장 동력이 컸습니다. 예. 그래서 어떤 이슈가 있을 때 학생들이 제일 먼저 떨쳐 일어나기도 했었고 또 가장 강력한 조직력을 보여주기도 했었는데 사실 이것은 정상적인 사회는 아니죠. 그렇죠? 네. 물론 학생들의 역할을 기대하긴 합니다만 그만큼 학생들에게 의존을 한다는 것은 이 사회운동이 덜 발달했다는 그런 의미에서 노조가 가장 큰 동력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역사의 발전이라고 볼 수도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러저러한 생각, 물론 노조원들이 많이 계셨었습니다만 시민들 많이 제가 그 장소에서 만날 법한 그런 시민들이 거의 다 나오지 않았나 싶어요. 페이스북이나 트위터를 통해서 나가겠다고 또는 참가하겠다고 독려를 하는 그런 부분도 있었고요. 저는 제가 졸업한 학교에 민주동호회 깃발 아래 있었는데 거기 그 제가 나온 학교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여러 학교들이 모여 있었어요. 네. 그리고 그 학교 깃발들 사이에 전대협 동호회 깃발도 있었고요. 지난번 우리 민주동문회 송년회 때 100명 가까운 분들이 나왔었거든요. 근데 그때보다 오히려 더 많이 나오시지 않았나 싶었어요. 이렇게 추운 날에 말이죠. 네, 그것도 불금인데 말입니다. 예. 불금이 아니고 참 토요일이었구나. 내가 무슨 얘기하는 거야? 예. 토요일인데도 불구하고 말이죠. 네. 물론 사람들이 많이만 모인다고 새로서 과시한다고 모든 것이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무엇보다도 이 지도 이념이 확실해야 되겠죠. 그런 의미에서 이 파업 지도부들 그리고 민주노총 지도부들 또 시국회의 지도부들 다들 고마운 분들이죠. 그러나 마음 한구석이 좀 허전했습니다. 왜냐? 이 모든 것을 아우르고 함께 가면서 비전을 제시해줄 그런 정치 지도자의 모습이 보이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김대중 전 대통령 또 노무현 전 대통령 이 두 분을 그리워하는 게 무엇이겠습니까? 시대 정신을 알았고 시대 정신을 먼저 캐치해서 그것을 끌고 나가신 것 아니겠습니까? 때론 가장 강력한 투쟁도 마다하지 않았던 그런 분들 아니었겠습니까? 심지어 YS도 뭔가 좀 모자란 것 같았지만 추진력은 있었습니다. 추진력 하나만큼은 있었어요. 꼴통소리를 들어가면서도 말이죠. 아무튼요, 그런 위대한 정치 지도자, 정치 이념의 부재 이런 것이 저에게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새로 가입해 주신 분 계신가요? 혹시? 한 분 계시군요. 네. 자, 이러면서 또 우리 즐거워해야죠. 안녕하고 싶다님. 사는 곳을 밝혀주지 않으셨습니다만 안녕하고 싶다님 가입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본명도 참 이쁘시군요. 반갑습니다. 자, 애국 시민 여러분, 해외 동포 여러분, 그리고 동네 주민 여러분, 진정 안녕할 수 있는 그런 세상을 위해서 오늘도 구민TV 손병의 나란히 가지 않아도는 함께 하겠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구민TV. 할리우드 영화는 해피엔딩이 많죠. 그죠? 네.
그래서 헐리우드식 엔딩이다라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만 미국인들의 그 낙관주의 같은 거, 뭔가 희망을 찾아서 신대륙에 건너왔던 그런 사람들의 그런 바램 같은 것, 그런 것 때문일까요? 네. 어거스트 러시도 결국은 해피엔딩이었잖아요. 극적인 네, 생각이 납니다. 백마구지님께서 부탁을 하셨네요. 강원 지역 조합원 모임 4차 하신다고요? 원주 우산동 웨스포센터에서 1월 12일 날 한다는 겁니다. 아직 지역협의회를 결성을 하진 않았습니다만 협의회를 결성해가는 과정, 차근차근 이렇게 가시려고 하는 것 같습니다. 강원도민들의 그런 뚝심을 보는 듯한 그런 느낌입니다. 느낌적 느낌입니다. 오후 3시래요. 1월 12일이면 네, 일요일이군요. 오후 3시. 흐흐님께서 올려주신 기사 제목을 보면 파업을 막기 위해 소위원회를 구성한 것 같다. 그렇죠? 그 파업을 철회하기 위해 만든 건가, 민영화를 막기 위해 만든 건가? 민영화를 막기 위해 만든 것과 파업을 철회하기 위해 만든 것은 정말 다른 것이죠. 물론 연말연시에 이 철도 수송 비상 걸리니까 어떻게든 연내 마무리를, 그것도 파업이 풀린 다음에 100% 정상으로 가기 위해서는 최소 24시간에서 48시간의 시간이 걸리니까 오늘쯤에는 파업을 문제에 대해서 결론이 났어야 되는 것은 맞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야말로 파업 그 자체를 처리하기 위해서 만든 쇼가 아닌가라는 그런 우려 올려주셨어요. 노랑머리님도 그럼 우리 토요일 시청광장이 왜 모인겨?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긍정적으로 생각한다면 그렇게 토요일에 많이 모였기 때문에 뜨끔한 거겠죠. 예. 서로 치킨 게임이라고 하죠. 치킨 게임. 그야말로 마주오던 두 기관차가 서로 거리가 가까워지면 가까울수록 상대 기관차가 만만하지 않다는 것을 알게 되면서 극적으로 비켜간다. 뭐 이렇게. 너희들이 모이면 얼마나 모이겠느냐 했지만 그야말로 그렇죠. 이게 시청광장이 겨울에 이만한 인파가 모였던 것은 12년 만입니다. 11년 만이죠. 12년 횟수로는 바로 2002년에 미선 효순, 예. 미군 장갑차 사건 말이죠. 그때 모인 것, 그때 이후로 이렇게 많이 모인 건 처음이었으니까요. 훈타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샘 쿡의 노래, 이면 합의가 있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합의서 내용을 봤을 땐 좀 이해가 안 갑니다. 그것도 김무성이랑 합의했다는 게 민주당도 솔직히 못 믿겠고요. 그렇죠. 네. 저도 그래서 궁금한 겁니다. 정말 제가 지금 마음으로는 철도노조 지도부와 전화 인터뷰라도 하고 싶습니다만 엄청 지금 바쁠 테니까 참고 있죠. 하연파파님께서 신청해 주셨던 This Time 어거스트 러시 OST 가운데 함께 들었습니다. 자, 아직도 새누리당과 정부를 믿는가? 흐흐님께서 지금 비분관계에서 계속 글을 올려주고 계십니다만 구구절절 저는 공감을 합니다. 민영화되어도 국회의원들은 먹고 사는데 문제없다. 국민만 죽어난다. 그렇죠. 국회의원들은 공짜로 타고 다니지 않습니까? 민영화되면 지금의 국회의원들 중 누가 책임져 줄 것인가?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다. 오직 국민만 땅을 치고 후회할 뿐. 그렇죠. 핑플님, 파업가 이 노래 신청해도 되나요? 그럼요. 비움의 미항님, 오랜만입니다. 안녕이라는 말도 쓸 수 없게 만든 희한한 세상 속에서 버티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귀로는 항상 듣고 있었습니다. 수현, 나연도 방학이라 집에서 듣고 있을 거예요. 조합원 여러분, 모두 건강하고 굳건해지십시오. 나폴레옹의 조카가 프랑스를 통치하면서 나폴레옹에 대한 향수조차 사라지게 했답니다. 박근혜가 집권하면서 박정희에 대한 향수도 모두 사라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커피 나무께서는 그렇게 간절히 바랍니다만 우리나라 민족은 워낙 정이 많아서 박근혜 하나 가지고는 안 될 겁니다. 박근영까지 해야 된다고요?
노랑머리님, 오창희 인권연대 대표 방송을 들으셨군요. 30년 후엔 생존에 있을 확률이 별로 없지만 제 아들은 지금과 다른 세상에서 살겠죠. 사실 박정희 2세가 대통령 됐을 때 그래도 위안거리를 찾는다고 찾았던 게 바로 그겁니다. 이로써 박정희에 대한 신화는 사라지겠군. 나는 그런 겁니다. 예, 소비할 거 다 소비될 테니까. 그렇죠. 나폴레옹에 대한 향수, 나폴레옹의 조카가 그렇죠. 나폴레옹 3세로 다시 등극하면서 보불전쟁에서 지기도 하고 말이죠. 예.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그래요. 그런 반동이라는 게 있었습니다. 나폴레옹도 그 일환이었고요. 또 루이 18세가 다시 복귀하기도 했었고, 그리고 나폴레옹 3세까지 등장하는 그런 제정 국가인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런 반동의 시기가 왔었습니다만 결국은 민주공화국을 수립을 했죠. 프랑스는 그래서 전 세계에 그런 인권의 개념을 심어준 전제군주 아래서 전제국가였다가 가장 발전한 민주주의를 이룩한 그런 나라. 나폴레옹의 공적이 있다면 바로 그런 프랑스 혁명의 이념을 전 유럽에 수출을 한 겁니다. 물론 이 무력을 통해서 정복을 하면서 그랬지만 그래도 그 이념 자체는 손상시키지 않고 수출을 한 것이죠. 알렉산더가 결국 무력을 통해서 그 지중해를 정복을 하고 아시아까지 갔었습니다만 그 짧은 기간에 헬레니즘이라고 하는 그런 그리스 로마 문화를 중심으로 했었던 그런 찬란했던 문화를 또 전파한 거 아니겠습니까? 네. 문화가 꽃피었던 것이고요. 하여튼 나폴레옹의 보나파르트 공적이 그랬던 곳이었는데 그 나폴레옹에 대한 향수를 사라지게 만든 것은 역설적에도 그 조카 나폴레옹 3세 때였다라고 하는 그런 거. 저도 비음의 미양님처럼 박정희에 대한 향수 모두 사라지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소잡삼님 감기 걸린 건 아니고요. 제가 이 안면이 좀 약해요. 그래서 이 겨울에 건조할 때는 자주 이렇게 코가 이렇습니다. 감기 들린 목소리가 나오죠. 푸른솔님 저도 갔었는데 대단한 군중이더군요. 그것이 민심이란 걸 저들은 왜 모를까요? 오케마리님 늦었지만 출첵합니다. 오전부터 들려오는 소식들이 너무나 답답하네요. 추운데 모인 시민들, 국민들 마음은 알런지. 주말 총파업에 다녀오다가 시청 보도에 한 시민이 대자보하신 거. 아이고. 안녕들 하십니까? 뉴스에는 북한 보도, 김정은의 눈썹 보도, 언론에는 북한 보도, 김정은의 기쁨 조회. 댓글 통령 수첩공주 공약 따윈 개나 줘라. 지하경제 육성에서 국민통합 이뤄내니 국정원은 부정선거 댓글로는 1등 공신, 국토부는 외국 사례 민영화라 홍보하고 국내선은 민영화가 아니라고 잡아떼네. 하수도는 야금야금 물 민영화 진행되고 의료보험 의료비에 1천만 원 시대 앞서 철도 민영 안 한다니 뒤통수를 후려치네. 철도노조 피눈물에 대통령은 웃음꽃이. 무심하신 당신들은 불똥튈과 방관 모드. 언제까지 당신들은 알면서도 침묵 모드. 네, 이렇게 1인 시위를 하셨군요. 지하에. 그 앞에 그 각종 먹을거리들, 음료수들, 따뜻한 음료들 쌓여가고 있었습니다. 그래요? 지금 보이는 것만 해도 4, 6, 8, 9 음료수가 9개고요. 그 외에 여러 가지 간식들이 떨어져 있었습니다. 여기 두고 가신 것들이죠. 그런 뜨거운 마음을 나눴던 것입니다. JJ킴님, 제 음반을 받으셨다고요? 누가 사서 저기 배달하셨나봐요. 네, 하여튼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매일 동아면세점 앞에서 저녁 7시면 촛불을 드시고 박근혜 부정선거를 외치시던 칸트 생강님 부고를 전한다고요. 이거 갑자기 돌아가신 겁니까? 신촌 세브란스 병원 장례식장 9호실 김규용님, 다음 세상에는 모든 국민들이 행복한 나라에서 태어나십시오. 안타깝습니다.
잠시 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이렇게 사시는 열혈 민주 투사들이 이렇게 갑자기 생을 마감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예. 그만큼 가슴이 뜨겁기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르고 그것들이 스트레스로 남아서 그런 걸까요? 칸트 생광님의 그 모습을 이분이시군요. 네. 내려놓음님께서 올려주셨습니다. 자, 그런 의미에서요. 라디오에서 3초 이상 침묵을 한다는 것은 방송사고라고 합니다. 예. 잠시 동안 한 10초 정도 방송을, 마이크를 끔으로써 추모의 시간을 잠시 갖도록 하겠습니다. 칸트 생각님, 명복을 빕니다. 예. 이거 2013년 최고의 포토사진이라고 왕싸가지님께서 올려주신 경찰들 앞에서 웬 어린이가 촛불을 건네고 있군요. 이야, 그 와중에 한 친구는 씩 웃고 있군요. 네. 이 플라워 무브먼트라고 있었습니다. 미국에서 1960년대 반전 평화 시위할 때 시위대들이 출동한 경찰이나 주방위군 총구에 바로 꽃을 꼽는 그런 거였었죠. 그런 거에 착안해서 전인권 허성욱 두 사람이 냈던 추억들국화 앨범에 보면은 전인권 씨가 허성욱 씨 귀에다가 이렇게 머리에다 이렇게 뭡니까 꽃을 꽂아주는 퍼포먼스 사진을 올리기도 했었죠. 노랑머리님께서 올려주신 시청광장 무대 뒤편 뒤통수만 보고 있었다는 이런 사진 올려주셨어요. 지금 얘기하는 순간에 문희정 아나운서와 정승조 아나운서가 임무 교대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은 그렇죠. 조만간 우리 셋이서 즐거운 시간 한번 갖는 걸로 약속을 했습니다. 방송을 통해서. 예. 내일이랑 모레쯤에 제가 예고를 할게요. 능구렁이님께서 올려주신 김무성은 대화록을 유출한 범죄자 아니었던가요? 범죄자를 협상 파트너로 인정한다는 것은 그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는 것과 하는 것과 뭐가 다른가요? 너무나도 답답한 야권의 행보에 조의를 표합니다. 이 답답한 마음 저 이해합니다. 원전 수주 이명박이가 아랍에미리트연합 정부로 받은 자이트 환경상 상금 50만 달러 약 5억 5천만 원 이것이 개인 통장에 입금됐다고요. 참 가지가지로 해먹습니다. 이 사람은 돈으로서 나라를 들어먹고 그 뒤를 이은 후임자는 한소리님 신촌에서 플래시몹 하는 걸 영상으로 봤습니다. 감동적이던데요. 그 감동을 이어 소풀의 노래 신청하신다고 했습니다. 걸어놨습니다. 짝퉁두루님, 아이고 KBS 뉴스 12 보는데 고속도로 2차 사고 자료화면에 끔찍한 장면 나왔다고요. 다크신사님, 부정선거녀의 말로가 하루빨리 오기를. 인천 달봉이님도 너는 듣고 있는가 분노한 민중의 노래 다신 노예처럼 살 수 없다 외치는 소리 심장박동 요동쳐 북소리 되어 울릴 때 내일이 열려 밝은 아침이 오리라. 28일 오후 3시 서울 서대문구 신촌 현대백화점 유플렉스 앞 광장에서 영화 레미즈라블의 삽입곡 Do you hear the people sing? 한국어 버전을 노래하는 플래시몹이 열렸다고 했습니다. 노래 듣고 싶다고 하셨습니다. 핑클님 노래 잘 들으셨다고요. 순수님의 그 답답한 심정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어쨌든 기다릴 수밖에 없죠. 솔트피터님 오랜만에 오셔서 비분관계하고 계십니다. 자신만의 세계를 창조하지 못하면 다른 사람이 묘사한 세계에 머무를 수밖에 없다. 폴 호건의 경구를 올려주신 바람사이로님 고맙습니다. 더불어 행복한 세상 너와 나의 꿈이 눈앞에 국민 TV
baby.